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정 한양대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7월 적주 정과 이슈들을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을 하면서 캐비닛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사건들을 묵혀놓지 않고 그때그때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또 문재인 관련 수사들, 캐비닛에 있었던 사건들을 아주 끄집어내갖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벌써 조간신문에서 2개의 새로운 수사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보도를 하고 있네요. 울산시장 선거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공공수사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그 당시 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하명수사 지휘,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임동호 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대가로 한 어떤 공직 제의, 이제 이런 부분에 두 갈래 수사거든요. 그렇죠. 두 갈래 수사인데, 사실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15명이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12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중에 뭐 백헌우, 박형철 비서관도 모두 이제 유죄를 받은 상황이고, 물론 그 항소하고 이제 상고까지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황운하 의원 아닙니까? 네네, 뭐 황운하 지금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로서 이제 징역 3년형을 선고를 받았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그 민정수석, 그 다음에 이강철 민정비서관,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좀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이제 지난 1월 날 어떻게 되냐면 국힘이 이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했어요. 항고. 그래서 서울고법에 고법에서 이제 고검에서 수사 제기 명령, 이게 재정 신청이나 항고라는 게 있는데, 그 제기 명령이, 수사 제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공공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하명 수사건. 여기는 조국, 이광철 민정수석 라인들이 지금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지금 이 하명 수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고, 또 하나는 후보 매수, 임동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개입된 사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다 운동권들 출신들이어가지고 주저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철호 씨를 당선시키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나오지 마라. 대신에 뭐 오사카 총영사인가요? 그런데 총영사 뭐 그 제의를 받은 걸로. 그건 좀 어렵다 해갖고 뭐 또 고배 총영사도 나온 것 같고, 그 후에는 뭐 공공기관장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임동호 당시 전 최고위원도 후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임동호 씨의 측근 인사들도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이 하명 수사 조사하려면은 경찰관들도 수사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관, 그 다음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관련된 그 직원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지난 3월에 대통령 그 기록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전방위적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 당시 수사가 좀 불충분했다라는 게 지금 고검에서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격적인 재개 수사를 통해서 지금 이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국힘 쪽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이 참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6년도에 지방선거 있고 2027년도에 또 대선이 금방입니다. 2년, 3년인데, 그런데 이 당시 수사가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제 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정점이 어딜까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전 대통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색은 안 하지만 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든가 참고인 소환 조사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정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에 어디서부터 다시 수사가 시작이 돼야 되냐면 불기소 처분됐던 임종석 전 실장, 네. 조국 전 민정수석, 그다음에 이강철 전 민정비서관 등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제 이 박형철이나 백원우 비서관 위에 있는 그런 직위나 직책에 있는 사람들 수사를 통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통 수사라고 하는 건 퍼즐 맞추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수사관들이. 왜 그러냐면 그 퍼즐을 각각 방향에 있는 걸 한 곳을 향하는 쪽으로 모아서 나중에 완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모두 퍼즐 맞추기식이 끝나면 과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장 누가 관심이 있었을까요? 문재인 그건 누구라도 전 대통령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지기를 꼭 당선시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수사의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뭐 7개 청와대 관련 부서들이 정책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개입을 했는데, 그것을 물론 뭐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지휘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정점에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가 또 그 의중이 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서 송철 씨를 꼭 당선시켜야 할 이유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움직이는 정점에는 그 컨트롤 타워의 가장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타워 기사입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그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뭐 이강철 민정비서관, 백원우, 박형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뭐 국회의원 출신이나 뭐 검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송철호 그 전 울산시장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정치적인 사적인 연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집권 여당의 더군다나 청와대 내 직책을 가지고 강력하게 울산시장으로 당선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상대방인 김기현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내리고 또 그 라이벌이 될 법한 그 사실 민주당 최고위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내려앉히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의 이 부분은 뭐냐, 정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봐도 수사에 관점상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본인의 얘기대로 잊혀진 삶을 살았더라면은 조금 수사 강도가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쪽에 앉아가지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게 왔던 것 아닙니까? 총선에 이제 관여도 하고 여러 가지 SNS 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회고록으로 또 상당히 많은 논란을 지금 제기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 회고록 때문에 지금 김정숙이도 타지마할 관광 의혹, 이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어지고 있고, 김정숙의 옷값, 그러니까 옷 구입 또 대여 비용 그 출처 조사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전주지검 형사 3부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죠. 전 중진공 이사장 이 기용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창호 씨의 타이 이스타젯 취업과의 관계, 취업. 그거는 이제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지금 계속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거 보면은 반부패 수사 2부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하경 의원, 이번에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됐습니다. 이 사람들 한국 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직접적인 관련된 수사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혐의가 뭐냐면은 사실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서초을인가에서 아마 2020년 4월에 총선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이정근 지금 이 사무부총장 그다음에 서초을 지역위원장을 민주당이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수년간 3만여 건의 통화 내역을 지금 녹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그 이제 파고이 지금 엄청나게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장님 찬스뿐이다. 이렇게 지금 나온 메시지가 확인이 되면서 결국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복합물류센터 CJ 그 계열사 아닙니까? 예, 자회사죠. 복합물류 회사의 상근 고문으로 1년간 재직을 하게 된 게 어떤 경우냐, 바로 노영민 실장의 이런 어떤 청탁 아니냐, 이런 걸로 좀 수사를 했는데 1년간 재직을 하면서 1억 원의 이 급여를 받기도 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뭐 오빠 동생 하는 그런 사이일 정도로 가까웠던 것 같아요. 친밀한 관계라고 이제 알려져 뭐 있죠. 정치권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실장님 찬스뿐이다 네. 하면서 상임 고문, 거기 이제 서초에서 2020년 총선 때 떨어졌지 4월달 않습니까? 낙선했죠.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부탁을 해서 복합 물류 취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임 고문으로.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 수재 혐의를 네. 수사하다 보니까 3만 개의 통화 녹취록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사 단서가 엄청난 수사 단서들이 나와가지고 송영길 돈봉투 전 대표 사건까지 돈봉투 지금 사건 다 아주 거기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정치적으로 관련된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이 모두 이정근 녹취록에서 나온 겁니다. 사무부총장 하면서 마당발 행세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네. 저 사람들한테 또 취업 부탁도 오고 뭐 개인 민원 부탁도 오고, 그래가지고 박모 씨인가요? 사업가한테 그 10억 원에 네. 가까운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깜빵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4년 얼마인가 네, 받았을 징역에. 거예요. 예, 5년 가까이 받은 네.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청탁을 해서 한국 복합물류 센터에 취업한 상임고문으로 그게 나와서 이제 그것도 그동안은 좀 묵혀뒀더니 지금 수사를 다시 네, 다시 재개한 거. 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하경 국회 네. 부의장은 그 이하경 국회 부의장도 그 보좌관들이 나서가지고 지인 취업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네, 실제로 뭐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노영민, 이하경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지금 본격적으로 나선 거 보면은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을 하면서 그동안 캐비넷에 묵혀놨던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 이거 다 꺼내가지고 지금 확실히 털 건 털고 가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중앙지검장이 뭐 그 임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전 정부 수사에 상당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이제 그 상황인데, 지금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3년 남았지 않습니까? 이 정부 동안 전 정부에 있었던 어떤 의혹들, 뭐 불합리하거나 비리나 뭐 커넥션이나 이런 어떤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다 털어보고 가겠다. 예. 종결을 짓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검찰이 수사력을 발휘를 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늘 수사에는 경우의 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수사 중에 하나가 공범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걸 외압이라든가 부탁이나 청탁에 의해서 관여했을 때 결국은 개인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모두 토설이라는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토설. 뭐 쉽게 얘기해서 토설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시조선 때부터 고문이라든가 뭐 군사 정권 때도 토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혹하리만큼 수사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수사를 할 수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경우의 수를 대입한 이 퍼즐 수사 맞추기를 하다 보면 당신하고 상관없는 그런 베네핏이 작용하는 걸 왜 했느냐라고 하면 전부 답변을 할 수가 없고 명백한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수사 기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모두 퍼즐 맞추기에 동원이 되면서 진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부인 타지마을 관광 의혹 사건, 또 옷값 사건, 옷값 대여비 뭐 등등. 뭐 옷값 전용 의혹 사건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있고 거기다가
제3자 뇌물 혐의죄 수사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한 이런 그 것들을 보면은 딸 다혜 씨의 그 청와대 그 교원과의 수상한 수천만 돈 거래. 원의 그 어떤 그 돈 거래. 예. 계좌로 돈 거래했다는 내역들. 이런 총체적인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만간 뭐 전주지검으로 불려갈지 아니면은 막바지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창수 지검장이 그거 원래 수사를 했으니까 이첩을 받아갖고 중앙지검으로 부를지는 모르지만 자칫하면은 이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재로서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선다는 그런 어떤 분석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빠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제기 명령에 의해서 고검의 수사 제기 명령에 의해서 지금 관련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 정점에 과연 당신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이 당선을 위한 도대체 이익이 뭐였으며 당신하고의 어떤 인과관계, 인연이 뭐였으며 그런 원인과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그 질문에 사실은 답변이 옹색하고 궁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타겟이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수사가 끝난 이후에 검찰이 판단을 해서 뭐 예전에 그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중수부에 불려간 이후에 그 불행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법을 위반을 한다고 하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뭐 검찰의 수사 칼끝이 결코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다 할까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제 9월이면은 임기가 만료되니까 서서히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한테 힘이 실리면서 제대로 정치적인 사건, 묵혀놨던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던데 이재명 대선 캠프 수사도 지금 벌이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세종연구소 부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섭 부소장. 김종섭입니다. 김종섭. 네, 김종섭 부소장. 이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 이전에 사실은 감사원에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이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이 국방 관련 공약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해가지고 해임 징계를 요청해갖고 아마 지금은 물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전 됐는데 사실은 이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장이 이 세종연구소 김종섭 부소장한테 그 좀 국방 관련 정책들 또 공약을 좀 개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걸로 그 당시에도 좀 흘러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공무원의 위치에 있는데 선거에 개입했다. 지금 이게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국방대학교 설치법상 그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법의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은 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검찰에서 상당히 좀 난감해하는 부분이 하나인데 만약 기소가 되면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이라든가 세종연구소도 그런데 이 부분도 공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아마 청탁금지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상당한 법리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선 캠프까지도 지금 수사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거죠. 겨누고 있다는 거 그 점이 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란은 그 차후 문제고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 뭐 이재명 관련 여러 가지 수사도 벌였습니다만은
캠프에서 있었던 이제 문제들까지도 이제 사사시 네. 지금 훑고 있다, 예, 훑고 예. 있다 그런 이렇게 거죠. 볼 수가 네. 있는 것이죠.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예. 정말 그 고심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큰 어떤 난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미지 타격이 계속 플러스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예. 어쨌든 검찰이 다시 힘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너무 지금 수사는 많이 했는데 뭐 결과를 내놓은 게 없다 해갖고 많은 질타들을 받았고 네. 검찰이 맥을 못 쓴다 했는데 이제 검찰이 제대로 좀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행태로서도 더 그 수사를 그 박차를 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 수사를 하는 검사를 탄핵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가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법원 대법원 뭐 이전 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 법원에 대한 이런 어떤 실력이나 힘 파워 자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검찰에서도 대응하는 방안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으니까 네. 문재인, 이재명 수사 어떻게 결론이 날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